나쁘지 않습니다. 전선배관은 노출을 안 했어요. 바깥에서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도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현웅님을 토방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전세계 살고 싶은 단독주택 에콰도르 갑니다. 에콰도르는 기본적으로 저렴하게 짓는 방식의 그 집들이 정보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단독을 짓거든요. 단독을 짓기 위한 건축가의 노력이 많죠. 그래서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이런데 남미 이쪽에 우리가 좋은 정보가 많습니다. 에콰도르의 통돌이 집짓기입니다. 통돌이 집짓기 아시죠? 내부를 그냥 구조를 노출한다. 뭐 이런 기능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그냥 살려서 그 집으로 쓰겠다. 그게 이제 저렴한 방식인 겁니다. 목조주택만이 가능하죠. 콘크리트도 가능합니다. 콘크리트 내부를 콘크리트를 노출하자. 근데 되게 거칠게 노출합니다. 그런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나무죠. 나무로 말뚝을 박아서 집을 얻는 건데 요 라인이 거슬립니다. 라인이 좀 선명한 거 보니까 두 박스구나. 한 박스, 두 박스. 차로 이제 실어 가야 되니까 두 박스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전면.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는 항상 그 개념이 있잖아요. 창을 절반을 연다가 요즘 현대건축에서는 아닌 거죠. 창문을 안 연다. 환기는 작은 창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환기는 중요합니다. 근데 환기의 양이 과연 창 크기와 비례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쪽에 창, 맞바람이 불어서 작은 창 두 개라도 충분히 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름에 창을 열어서 바람이 불어서 실내를 시원한 거 아닙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창을 열면 뜨거운 열기가 들어온다.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도 막아야 되고 겨울도 막아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단열 성능이 좋은 창은 뭐다? 고정창이다. 픽스 창이다. 고정창이다. 열리는 창은 작으면 된다. 외장재가 아무래도 적산목입니다. 시간에 의해서 검정으로 변해버렸다. 괜찮습니다. 썩은 게 아닙니다. 샌딩에서 갈면 다시 깨끗한 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멋인 거죠. 옆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내부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인 거죠. 보시면 여기로 계단을 올라가죠. 옆구리로 들어간다. 항상 왜 전면부를 최대한 살린다. 옆구리를 치고 들어간다. 반대편에는 야외 욕조가 있다. 실내에 이제 괜찮은 화장실을 못 만드는 거죠. 집이 너무 작아. 그래서 샤워는 어디서 한다? 밖에서 한다. 에콰도르는 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어려우니까 어쨌든 내가 이제 근사한 욕조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거를 마당에서 해라. 나쁘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뜨거운 물이 나온다. 뜨거운 물을 받아라. 온천이죠. 여기 보시죠. 벌써부터 내부 구조가 보이죠. 내부 구조가 보인다. 그래서 옆구리로 쭈쭈쭈 올라가서 옆구리로 들어가라. 옆구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영복 입었습니다. 여기 조경을 해서 이제 여기는 가벽이 있는 거고 조경을 해서 나무가 자라겠죠. 가릴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안 가려집니다. 평면도 볼게요. 계단을 올라와서 옆구리를 치고 들어가라. 치고 들어오면 1층이 7평밖에 안 됩니다.
여기죠. 여기 가벽을 세워서 욕조를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에 변기와 세면대가 있습니다. 욕조는 어딨나요? 샤워부스는 어딨나요? 문 열고 나가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정신 좋습니다. 좋습니다. 겨울에는 샤워는 할 수 있다. 뭐 좁지만 변기에 앉아서 샤워를 한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황제처럼 샤워를 해라. 좋은 방식입니다. 여기는 주방 세트가 있는 거죠. 주방 세트가 오고 다르게 올라가는 사다리 같은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LDK의 침실이 하나 있다. 침실이 폭이 60cm입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수 있다. 잘 수 있다. 그래서 3m에 5.9m라는 요 공간이 있는 거죠. 화장실이 2m에 80cm입니다. 충분합니다. 딱요 정도 나오죠. 충분히 성인이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 열고 바깥에 나가면 여기는 이제 정 안 되면 차표를 이제 3면을 해도 되죠. 담을 정 안 되면 나가서 샤워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위치에 주방을 놔라. 그래서 이렇게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락으로 올라가면 침실이 하나 있죠. 2.9에 2.8m 침실이 그냥 그 다락 공간인 거죠. 다락 공간에 올라가면 다락 공간이 있다. 이 부분이죠. 다락 공간이 있다. 내부 사진 볼게요. 이렇게 현관문을 들어오면 들어온다. OSB 합판을 그냥 노출한 겁니다. 이쁘네요. 이쁩니다. 근데 이 집은 이제 기둥을 좀 디자인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2x6를 그냥 세우는데 그 디자인을 좀 한 겁니다. 이게 나름대로는 이런 식으로 그 기둥을 디자인해서 여기랑 조경이랑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제 채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기둥만 하고 기둥을 열을 잘 맞추는 걸로만 해도 이쁜데 그걸 더 이 기둥을 어떻게 만들 거냐를 디자인을 한 겁니다. 디자인해서 이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건 헤더죠. 헤더에 이런 철물로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실은 매달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나무로 돌려서 매트를 놔서 여기서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그런 거 책도 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인 거죠. 그래서 등 간격은 뭐다? 406이다. 406인데 생각보다 이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인면도를 이렇게 보시면 단면 보시면 요게 중요한 거죠. 406 간격으로 정확하게 다 모든 걸 맞춘 겁니다. 가구도 다 맞춘 거죠. 요 공간 안에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장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블랙으로 어떻게 칠할 거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는 주방이죠. 반대편 주방인데 주방은 블랙으로 한 거죠. 바닥은 검정으로 칠하고 나무와 블랙. 계단도 스틸은 블랙. 요 판은 검정으로 칠해버린 겁니다. 위에 이런 그 나무 합판을 쳐도 됩니다. 합판을 쳐도 되는데 그냥 장선을 깐 거죠. 장선을 깔아서 검정으로 칠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벽체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다리로 올라가는 계단인 거죠. 둘이 살기에는 뭐 아무 문제 없죠. 둘이 살기에 뭐 1층에 이제 LDK가 7.7평 그리고 다락이 2.5평이니까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요리도 하고 이게 이제 이 판이 이제 넓은 거죠. 조리대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아일랜드 식탁이 없죠. 그래서 요리하고 뭔가 도마 같은 조리대 어디냐? 요 앞에 있는 겁니다. 요 앞에 전망이 죽인다.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거죠. 요리해서 여기서 놓고 먹는다. 맛있을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라면을 끓여도 맛있습니다. 라면을 끓여도 맛있다. 그래서 요 화장실 들어가는 거죠. 요 화장실 바깥에 요 문을 유리문을 열면 바깥에 욕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600가, 요거는 406.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철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벽난로로 만든 거죠. 벽난로 놓고 난방은 그냥 벽난로로 한다. 공기만 데피면 되니까 충분한 거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고 나무와 블랙. 인테리어가 마음에 듭니다. 바닥도 그냥 블랙으로 칠해 버린 겁니다. 올라오면 이제 다락이죠. 다락은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나무. 그래서 뭐다? OSB 합판이다. 우리 구조재죠. 구조재 중에 합판 중에 OS 합판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렴하다. 요거는 미송 합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장은 좀 다르게, 벽은 이렇게 나쁘지 않네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서 잠을 자는 거죠. 이 창문은 어차피 손이 안 닿으니까 안 열린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거 좋은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면에는 요 열리는 창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지어진 거는 안 열린다. 굳이 현장에서 고친 겁니다. 야, 그거 열지 말자. 뭐 열어서 문제 뭐 있냐? 도면은 여는 걸로 돼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토대를 한 거죠. 토대. 우리가 이제 한옥 칠 때도 이렇게 돌로 하나의 판을 만듭니다. 만들고 요 위에 요 기초 얹고 이렇게 집을 진 거죠. 이 집이 재밌는 게 외단열입니다. 외단열이죠. 여기서 이제 외단열인데 이 외단열이 재밌습니다. 외단열이 뭐냐면 볏집입니다. 벼를 이렇게 하잖아요. 볏집. 이거를 이게 판으로 만들어. 이렇게 눌러서 판으로 만든 거를 요 사이즈에다 낀 겁니다. 요 사이즈에다 낀 거죠. 벽도 다 낀 겁니다. 껴서 볏집으로 만들었다. 단열재는 볏집이다. 그러니까 친환경 건축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집을 작게 지냐, 그 자체가 친환경이고, 그 다음에 나무로 하고 마감을 최대한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감재라는 것들이 결국은 그 건축 폐기물이거든. 어쨌든 뭐 실크 벽지냐 이런 거 다 폐기물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자연적인 자재는 아닙니다. 아니니까 모든 거를 그냥 나무로 한 거죠. 나무. 이거는 뭐죠? 종이입니다. 종이. 타일백은 종이죠. 종이 방습지죠. 방습지. 그래서 구조를 안에다 만들고 바깥에 합판을 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외장재로 그 볏집을 한 거고,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적산목으로 해버린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재밌네요. 기단부를 만든다. 우리 한옥 칠 때 기단부를 이렇게 만들죠. 하나의 판을 만드는데 그것도 아깝다. 그래서 줄처럼 줄 기단부를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똥똥똥 올려서 나무 상자를 딱딱 두 박스를 올린 겁니다. 이게 일이 더 많겠습니다. 그냥 말뚝을 박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에콰도르 디자인.꾸 너무 잘했습니다. 역시 에콰도르에 우리가 배울 게 많습니다. 설계사무소가 사람이 많네요. 한 분, 두 분, 세 분. 마리아 비트리 모카요. 어렵습니다. 하여간 존경합니다. 정신. 어떻게 하든지 저렴해지는 방법이 뭘까?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편리성 1.8, 가성비 1.8,
에너지 효율, 아이디어 거의 만점입니다. 그래서 9점이 에콰도르 통도로 집중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죠? 결국은 친환경 건축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그냥 살린다. 당연히 외단열을 한다. 외단열재가 뭐냐? 여기는 심지어 볏짚을 이용했다. 그냥 미네랄 그냥 글라스로 하셔도 됩니다. 친환경 자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합판, OS 합판 괜찮네요. OS 합판과 이런 모듈, 이런 디자인 이게 두 줄 이쁜데 두 줄? 두 개를 해야 되는 게 좀 원바이 원입니다. 원바이 원을 갖다 네 개를 묶어서 하나의 기둥을 만든 겁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OS 합판으로 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전선 배관은 노출을 안 했어요. 바깥에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 방법도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볼 만합니다. 전선이 안 보이죠? 다 노출했는데 전선이 이렇게 콘센트가 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올라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한다? 외부에서 했다. 공사를 외부에서 한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한 수 배웠습니다. 에콰도르 이 집에서 한 수 배웠습니다. 보시면 결국은 전선 공사를 어디서 할 거냐? 내부에서 할 거냐? 제가 이제 통도리 집식기에서 내부에서 하는 게 어떠냐고 이제 제안을 한 거잖아요. 비 안 맞고 하는 게 어떠냐. 근데 차라리 이 인테리어를 이쁘게 만든다 그러면 외부에서 하셔도 됩니다. 외부에서. 차라리 외부에서 손들이 다 가는 거죠. 왜? 단열재를 결국은 넣을 때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내부에서 전선 공사를 할 거냐, 전기 공사를 할 거냐? 아니다. 나는 외부에서 하겠다. 그러면 전기업체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같이 전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인테리어가 깔끔하네요. 깔끔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사실은. 내가 전선을 소장님 전선을 보이는 게 좀 싫어요. 전선에 안 보이게 하면 안 될까요? 외부에서 공사를 하시면 깔끔하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한 수 배웠습니다. 누구죠? 자비. 네, 세 분. 감사합니다. 대가들한테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도 결국은 우리는 뭐다? 좋은 건 따라하는 따라쟁이다. 따라쟁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